오늘 너무 진지한 분위기야. 잠이 오냐? 삼각 패턴 지금 교과에 나온 거 보면 뭐 쐐기형 뭐 모양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삼각 패턴을 고른 이유는 이게 약간 뉴트럴한 모양을 보여주는데 점점 고점과 저점이 좁아져서 삼각형 모양이 되지 밑으로. 그 얘기는 뭐야? 변동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지. 시장에 고점과 저점을 줄여서 좁아져. 좁아지면 어디든지 튀게 돼 있거든. 지금 튀는 게 이 그림은 위로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뉴트럴해지다가 위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이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돌파를 하면 위의 삼각형까지는 가볼 수 있는 거고 높이는 아래 삼각형 제일 큰 높이만큼 맥스로 볼 수 있는 거고 더 차트가 윗추세를 뚫고 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가는 거고 이 돌파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 밑으로 삼각형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삼각 모양이 나올 때는 방향성이 확정은 아니고 책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위로 좀 올라가는 삼각형도 있고 쐐기 형태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신호가 다르지만 평행하게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잦아들면 방향성을 잡기 위한 전 단계 뭔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 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을 못하니까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한 점에 만나면 변동성이 커지지. 뒤에 페이지를 보면 삼각형이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삼각형 모여진 끝단을 보면 이동평균이 어떻게 돼 있어? 모여있지. 이동평균이 모인다는 변동성이 감소되고 방향성을 잡기 직전의 상태. 패턴 분석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 건데 갭은 내가 많이 본 두 가지 위주로 설명하면 보통 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갭이 발생하고 갭을 다시 맺고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야. 이 갭이 순간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갑자기 방향성을 모두 바꿔서 호가를 뺐다가 다시 넣는 거거든. 그럼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심리가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지. 그래서 갭 필이라고 해서 갭을 다시 메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보통 갭이 나타나기 전에 횡보나 이렇게 움직임이 적다 갑자기 확 나타나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갭을 만들고 그 다음 뽕이 밑으로 갭을 만들었으니까 신저가를 갱신하면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돼? 형성을 못하고 메꿔버리지 갭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을 메운다는 거는 많이 아는데 트레이딩에 써먹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기에는 설명이 나와. 그냥 갭을 메꾸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좀 바꿔보면 갭 생기면 메꾸는 쪽에 베팅하면 어떨까. 근데 뒤에 갭 때문에 그 방법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넘겨보면 돌파 갭이라고 나오거든. 돌파 갭은 뭐겠어? 아까처럼 메꾸지 않아. 돌파 갭은 갑자기 갭을 만들면서 그 방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은 이동평균 어떻게 돼 있어? 모여있지. 보합처럼 변환성이 없다가 갭을 만들면서 어떻게 돼? 밑으로 크게. 창영아 이 차트 보면 뭐가 생각 안 나? 저도 그거 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유발했어? 너무 충격이 컸구나. 빈셀만 2020년에 빈셀만이 주말에 헛소리 해갖고 갭 만들었잖아. 우리가 월요일날 죽을 뻔했지. 여기 이렇게 피해자 2명 있잖아. PTSD 피해자. 투자자들 엄청 손해보게 한 갭이야. 이게 해외 선물은 거의 23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갭이 보통 안 나오는데 이렇게 주말을 거치면서 갭이 나왔고 여기 잘 보면 갭이 만들어질 때 밑에 거래량 평소보다 확 올라오지. 그러니까 돌파 갭을 만들 때 거래량도 수반을 해. 그러면서 추세를 형성하거든.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추세가 어떻게 돼? 추세가 없다가 하락 추세로 만들지. 움직임이 크면 당연히 거래량이 느는 걸 보면 오른쪽에 봐도 제일 음봉 큰 거 봐봐. 거래량이 늘지. 근데 이 봉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밑꼬리가 길잖아. 밑꼬리가 길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지? 저점을 만들지만 매수세가 밀어 올리는 거잖아. 하락 반전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밀어 올리면서 옆으로 어떻게 힘싸움을 하잖아. 횡보. 그 다음 추세 다시 전환을 하지. 가격이 어떻게 21, 2평 빨간색 선을 뚫어. 이런 식으로 아까 배운 2평하고 이런 갭하고 응용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파 갭이 형성이 되면 이 돌파된 가격이 지지 저항이 돼. 여기 첫 번째 음봉 그 다음 양봉 음봉 만들어지지. 근데 세 번째 생긴 음봉이 돌파를 못 메우고 그게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 거기부터 밀리잖아. 그러니까 물론 약간 오차는 있지만 이 잘 보면 첫 번째 음봉의 고점 꼬리가 세 번째 음봉의 종가쯤 돼. 그러니까 세 번째 음봉의 종가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돌파갭이 나올 때는 이 갭 부분이 지지 저항의 한 축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앞에 배운 이동평균이 어디든 다 나오는데 왜 다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이 모양이나 내용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거든. 오늘 패턴까지 한번 살펴봤어.
질문 누가 책 어렵다고 그랬는데 누가? 너냐? 네. 저도 뭐 아, 뭐가 어려웠어? 책 읽으면서? 전편은 개괄적 설명이 있었다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나도 이 부분 이 책 읽을 때 제일 어려웠어. 왜냐면 졸렸어. 난점이 뭐냐면 그림 차트에 보면 안 보여. 이중바닥이나 머리 어깨형도 과거 거니까 찾지 막상 이제 현재 그려지고 있을 때는 잘 캐치하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차트를 많이 보고 조금 숙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머릿속에 그 그림이 이어져야 되는데 책이라는 게 읽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나도 읽을 때 어려웠어. 요즘에 유행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 옛날 이렇게 뭔가 모양을 보는 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하거든. 뭔가 차트는 아닌데 어. 항상 이제 제 주식들을 급락하거나 급상하면 들었던 생각이 잔량은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량을 뺀 거지. 싹 다 깔끔하게. 그리고 뭔가 보통 호가에 잔량이 쫙 깔려있는데 겹상이 되면 그게 한 번 다 빠지고 새로운 가격 레벨에 다시 쌓여야 되는데 모두가 일심동체를 뺐다고? 약간 이런.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고객이 있었어. 내가 야근하는데 밤새 주문을 30번을 내. 매수를 내주세요. 특정 가격에 내. 그럼 시장이 내려와. 그러면은 도망가. 왜냐?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거든? 그럼 더 낮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지 않거든. 반등해. 그럼 원래 했던 매수 주문을 가격을 또 움직여. 그럼 도망가 시장이. 그러면 이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매수를 그때는 쳐서 잡아야 되는데 약간 날라차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야. 또 올려. 시장이 미쳐서 이제 막 상승해. 계속 올려. 못 잡아. 왜냐면 아깝거든. 아까 잡았으면 좋잖아. 그럼 이제 다시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다시 내려와. 왜냐면 내려오면 더 낮은 가격에 살 것 같거든. 그거를 밤새 30번을 해서 한 번도 체결 안 시킨 거지. 다음날 내가 또 야근을 하는데 또 전화하신 거야.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지. 어제 30번을 내셨는데 한 번도 체결이 안 되셨습니다. 오늘은 체결하겠습니다. 한 3-4번 또 이렇게 막 도망가고 그걸 막 반복하시더니 어느 순간 본인 말씀이 생각나셨든지 그냥 잡아주세요 지금. 근데 그 가격은 아니고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터치해서 잡았는데 뭐 물론 무조건 잡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약간 투자 성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 주문은 때려잡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쳐. 매도 호가로 바로 체결되게 주문을 내는 케이스가 많고 채권처럼 작은 가격 범위 내에서 계산된 이익을 얻는 주문들은 대놔. 첫 번째 1호가에 체결될 수 있게 대줘. 되지만 체결이 다 돼야 돼. 그래서 아주 어렵지. 지정가 주문이지만 체결이 다 돼야 돼. 그게 성향 차이고 내가 투자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게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망가는 심리가 있다는 거야. 갭이 형성되려면 내 그 가격이 갑자기 변동이 엄청 나와. 막 날라가. 잡으면 좋지만 매도 입장에서 어때? 막 시장에 미치는 날라가면 매도를 지금 체결시키면 안 되지. 빼야지 최대한 빨리. 그게 도망가는 거야. 나만 도망가겠어? 다 도망간다. 그러면은 이게 한 틱씩 호가가 있는 게 아니라 20틱, 30틱씩 벌어져 있어. 옛날 고객 중에 스탑 주문이라고 해서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이제 손절 주문 나가는 걸 내는데 이제 가격 도달하면 주문이 나가잖아. 도달하고 체결 사이에 22틱이 벌어진 거야. 그분 거 딱 치자마자 호가가 빠져가지고 호가 빠지는 게 쫙 남았거든. 쫙 빠져서 22개 위에 있던 호가가 남았던 게 체결된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답이 됐지? 질문에? 질문 끝.